자, 안녕하세요. I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이고요. 코드번호 051910, 현재 시각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11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LG화학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 LG화학이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오늘 한번 좀 볼까 해요. 자, 어제 9월 22일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테슬라의 의미심장한 배터리 데이라고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9월 22일 날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주 흥미진진한 날이 될 거다.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이런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날 열립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뭔가 혁신적인 발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바로 외신 및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원가 절감, 지속력 강화 등의 요소로 기존 배터리보다 강점이 있는 배터리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발표할 배터리 부분이 제품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씁니다. NCM을 쓰죠. 그리고 삼성 SDI는 알루미늄을 쓰고요. 그래서 NCM을 지금 하는데 이 C가 코발트거든요. 코발트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만드는 것들은 좀 비쌉니다. 그거에 비해서 LFP, 리튬 인산철은 싸요.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발트가 들어가는 NCM보다는 LFP가 쌉니다. 대신에 이게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뭐냐면 LFP는 가격이 싼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는 주행거리가 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행거리가 좀 짧아질 수 있다. 아무리 싸면 뭐예요? 주행거리가 짧아버리면은 전기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좀 안전성도 높아요. LFP가 안전성도 높고 가격도 싸고,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 그다음 부피가 좀 크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LG화학이나 여기서 그 삼성이나 우리 SK 이노베이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M에 기반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요. 대신에 에너지 밀도는 높아요. 그래서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길죠. LFP에 비해서. 그런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테슬라에서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LFP 쪽의 배터리를 뭔가 공개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약에 좋은 정말 기존의 혁신을 뛰어넘는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든지 주행거리를 확 늘렸다든지 이런 배터리가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이 솔직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테슬라하고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해 중국 여기하고 지금 CATL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1등인 우리나라 LG화학하고 그다음 CATL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 이 사와 솔직히 차이가 격차가 얼마 안 나요. 우리가 24.6이면 어디였죠? LG화학이 누적 배터리 사용량이 10.5 기가와트 아워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24.6으로 1위에 올랐는데 2위하고 별로 격차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하면 뒤집혀지는 거예요, 순위가.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이 누구예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1등이고 그다음 폭스바겐, 그다음에 르노, 닛산,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현대기아차 이런 순서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1위 테슬라하고 이 CATL사하고 만약에 이제 손을 잡아버리면 사실상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사한테 다소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배터리사에는 다소 좀 부담되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9월 22일 날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LG화학은 뭐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고점이 저점이 되는 이런 상황,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5일선이 깨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크게 걱정할 거야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저런 부분들이 어떤 또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사가 또 단기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반기 지금 LG화학이 한 150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해놨죠. 올 상반기 배터리 점유율 1위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뭐 연평균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3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25년 정도면 시장 규모가 한 180조 원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매출도 한 9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그거보다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만약에 저런 변수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익적인 부분에 또 타격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9월 22일 날 어떤 내용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LG화학에 다소 좀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야 지금은 사실 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말하면 뭐 입 아프죠. 입 아플 정도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건데, 주가는 지금 뭐 단기간에 이제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죠. 항상 이제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우리가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없습니다. 항상 5일선 이탈 시 매도고 5일선 회복 시 매수고,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면 추세를 타면 되고요. 기울기가 가파라지기 시작하면 5일선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5일선을 기본적으로 회복하면은 매수고요. 반대로 이탈해서 종가가 끝나면 매도인 거죠. 그럼 지금은 뭐냐? 보유죠. 왜냐면 5일선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조정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5일선이 깨지는 시점이 차익 실현의 시점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조정을 겪다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단기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뭐 단기 매매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기 매매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항상 5일선 회복 시 매수, 5일선 이탈 시 매도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배터리 산업의 지형도가 뭐 크게 변하지만 않는다면, 뭐 LG화학의 성장성, 지금 수주 잔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담보가 됐고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를 해볼만 하고, 그 다음에 주가의 추세나 이런 것들도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도 다 뚫었고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추세를 타면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5일선이 이탈하면 매도, 회복하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그 기술적인 흐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도 뭐 여전히 2% 정도의 상승 흐름들,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흐름 속에서 뭐 매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종가가 5일선 밑으로 깨진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LG화학은 이슈가 또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황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 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